깔끔하고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싶다, 조리 있게 말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을 끝맺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요자만 붙여도 돼요. 제가 종로에 왔는데 배가 고파서 잠깐 나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건물이 어딘지 잘 못 찾아서 근데 다행히 와가지고, 이러면서 모든 메시지의 말들이 한 문장에 섞여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거기에 요자만 붙이면 돼요. 제가 종로에 왔는데요, 길을 잘못 들어서요, 거리를 헤맸어요. 그러다 왔는데요, 다행히 도착했어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횡설수설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뭔데, 뭐뭐고, 뭐뭐라서 여기에 요자를 붙이고요, 마침표 찍고 끝내면 돼요. 결론부터, 핵심부터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너무 많이 해요. 기승전결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말해야 한다, 이런 게 우리가 강박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는 또 드라마나 영화 보잖아요. 흐름이 예전보다 완전히 바뀌어서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내용의 전개가 엄청 빠르죠. 그리고 제일 첫 장면부터 중요한 하이라이트 장면부터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을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는 아예 뒤집어서요, 결론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핵심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더 궁금해할 수 있고요. 자신도 내가 어떤 말을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러니 역시 다른 샛길로 빠질 수가 없죠. 이만큼을 얘기를 해줘야 저 상대방이 알아들을 거야 라는 것은 타인을 믿지 못하는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저도 어린 조카나 아기들과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요. 그들과 저의 지식 수준이나 경험치가 굉장히 다를 거잖아요. 제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요. 밥을 더 많이 먹고 더 많은 경험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되게 빠르게 알아듣거나 빠르게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눈치를 쫙 봤을 때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할 것 같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서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 굉장히 똑똑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이렇게 내가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나는 정말로 사업적으로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미팅하기 전에 있잖아요, 미리 서류를 보내세요. 또는 이메일을 먼저 보내면은요, 그 사람이 그 자료를 읽어보겠죠? 그러고 만나면은 훨씬 간결하게 중요한 얘기만 나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조리 있게 말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거의 10,000명 이상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코칭을 했는데요. 대부분 깔끔하게 말하고 싶다,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싶다, 정리를 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정리정돈을 잘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논리정연, 조리 있게라는 틀 안에 자신을 가두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요,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거나 간추려서 말하거나 또는 감정을 살려서 표현하거나 실감나게 말하거나 이런 걸 다 놓쳐버려요. 또는 상대방이 잘 알아듣고 있나? 이런 걸 헤아리지 않아요. 굳이 자기만 깔끔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나는 이미 논리정연하구나. 그러면 상대방은 지금 무엇을 원할까? 이 사람은 얼만큼 알아들었을까? 얼만큼 나와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면은요, 이야기 자체나 대화의 질, 발표의 방법, 이런 게 훨씬 더 늘죠. 저는 자주 씁니다. 왜냐면 저도 어릴 때 말 잘 못하거나 사람들이 제 얘기를 안 들어주거나 또는 저 역시도 무슨 말로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았는데요. 그때 글로 제일 먼저 썼어요. 그렇게 글로 자꾸 쓰다 보니까 일기를 쓰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방송을 찍기 전에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제 가방뿐만 아니라 저의 손가방, 작은 가방도 있는데요. 거기에 펜과 수첩 작은 거를 늘 챙기고 다녀요. 항시 쓸 수 있는 폐쇄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처럼 저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깔끔하죠? 이게 타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다시 점검한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면 충분히 조리 있게 잘 말하고 깔끔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저는 철저히 글 때문에 말을 잘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때 뭐였지?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뒤늦게 맞다, 그 얘기 못했지.
이렇게 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특징을 없애려면은 여러분들이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기억을 잘 해야 내가 할 말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할 표현도 여러 가지가 쌓이죠. 근데 여기서 맹점은 글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글을 쓰고 나서 말로 해봐야 돼요.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연습. 일상에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 글도 쓰고요. 아주 사소한 이야기여도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애인한테 한다든가 또는 가족과 같이 살고 있으면은 그 얘기로 화제를 딱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오늘 내가 공원에 가서 달리기를 하고 왔어요. 그때 어떤 느낌을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쓰잖아요. 종로 탑골공원에서 6바퀴를 뛰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때 나는 아주 상쾌한 기분이었다. 다시 한번 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오늘 탑골공원에 갔다 왔는데 너무 상쾌한 마음이 들었어. 너도 탑골공원에 한번 가봤니? 나는 뛰기 싫었는데 정말 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넌 어때? 요즘에 운동도 해? 이렇게 화제를 같이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나의 하루하루를 다 소중하게 기록하고요. 기억을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 만난 사람과 그 화제거리를 삼아서 일부러 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거의 일상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말을 잘할 수 있게 되니까요. 여러분이 자주 글 쓰고 자주 말을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정말 중대한 일을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아주 멋지고 정확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을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